여러분, 렌즈야, 신탄, 수핑, 아오탕 이 4개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그냥 산의 이름이 아니라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수십 년간 산샤댐을 겨냥해온 킬러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늘 댐 본체만 걱정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감시하는 건 댐 벽이 아니라 바로 이 산사태 구간들입니다. 왜 벽보다 산이 더 무서운지 오늘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최근 산샤댐에서 벌어진 대규모 훈련, 왜 홍수가 아니라 지질재해였을까요? 중국 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는 건 콘크리트가 깨져서가 아니라 주변 산이 물속으로 쏟아지는 순간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산이 무너지면 댐 안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현장 접근로가 완전히 끊깁니다. 산샤댐을 둘러싼 지도에서 지어진 위험 구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샤댐 본체는 멀쩡한데 시스템은 이미 마비됐다. 거대한 저수구역을 둘러싼 산사면이 단 1cm만 뒤틀려도 댐으로 가는 모든 도로와 통신은 끊겨버립니다. 렌즈야와 신탄 같은 위험 안반들이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산샤댐은 거대한 물 감옥이 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술 논문과 미국 지질조사국 USGS 감시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4개의 좌표, 렌즈야, 신탄, 수핑, 그리고 아오탕. 사람들은 산샤댐 수위만 체크할 때 전 세계 지질학자들은 이 4개 구역의 사면 거동에 주목해왔습니다. 산사태가 단순한 흙사면 붕괴를 넘어 어떻게 댐 내부에서 물결 파동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치명적인 연쇄 반응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샤댐 위험을 말할 때 그냥 산이 위험하다고만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구역에는 이미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번호를 매겨 감시하는 4개의 킬러 사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렌즈야입니다. 이름부터가 체인처럼 이어진 절벽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단순한 흑산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된 거대한 안반 산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자료에서도 이곳의 불안전성을 경고한 바 있죠. 만약 이 거대 안반이 한꺼번에 장강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신탄입니다. 이곳은 산사태의 대명사 같은 곳입니다. 산샤댐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대규모 붕괴 이력이 있는 상징적인 위험 구간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학술 논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핑과 아오탕 사면입니다. 이 두 곳이 무서운 이유는 저수지 수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빠질 때마다 지반이 조금씩 깎이고 뒤틀리는 현상이 이미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진짜 공포일까요? 산이 무너지는 건 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토사와 안반이 장강으로 쏟아지는 순간 댐 안쪽에서는 용랑이라는 거대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댐 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꼴이죠. 본체 벽이 아무리 멀쩡해도 이 파동이 댐 상단을 때리거나 주변 시설을 덮치면 대응 체계는 그 즉시 붕괴됩니다. 더 현실적인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고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렌즈야나 신탄 같은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끊길까요? 산샤댐으로 연결된 도로와 접근로입니다. 댐 벽은 멀쩡히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이 접근하지 못하고 센서를 점검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며 추가 붕괴를 막을 중장비가 멈춰버린다면 산샤댐은 그 즉시 거대한 물 감옥이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터져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5일 전인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산샤댐에서 실시한 훈련이 왜 지질 대해 대응과 첨단 장비 운용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 당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산샤댐의 진짜 약점은 댐벽 그 자체가 아니라 댐을 에워싸고 있는 저 거대한 산사면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샤댐의 진짜 공포는 댐 본체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렌즈야, 신탄, 수핑, 아오탕 이 이름들은 산샤댐 주변 위험이 결코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미 이름이 붙어있고 자료가 쌓여 있으며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샤댐을 볼 때 콘크리트 벽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벽을 감싸고 있는 주변 산과 지반,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연쇄 재난의 시나리오를 읽어야 합니다. 산이 무너지면 도로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면 통제가 안 되며, 통제가 안 되는 댐은 그 자체로 재앙이 됩니다. 본체는
멀쩡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서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작은 균열과 집안의 변화들. 과연 중국은 이번 여름에도 이 킬러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샤댐 훈련은 단순 홍수 대비가 아니라 지질 대해 대응 중심의 종합훈련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산사태 뒤에 이어질 수 있는 큰 물결과 연쇄 위험 대응, 그리고 여러 장비를 실제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강조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중국 당국이 적어도 이번 산샤댐 훈련 설계 단계에서는 산샤댐 권역 위험을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형과 수역이 결합된 복합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5일 전에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산샤댐 훈련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주변 산이 움직이고 그 충격이 물로 번지고 그 여파가 항로와 구조 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 대응 훈련에 가깝습니다. 만약 산샤댐의 첫 번째 붕괴가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의 실제적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전조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샤댐의 균열이 조금 길어지고 사면 일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낙석이 조금 늘어나고 배수 상태가 달라지고 도로 일부에 미세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드론, 경사면 레이더, 원격 감시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국지 붕괴입니다. 산샤댐의 취약 구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작은 붕괴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붕괴는 이 지역 전체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주변 구간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면 파동입니다. 무너진 토사와 안반이 수면으로 직접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큰 물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항로가 흔들리고 선박 안전이 불안해지고 수면 시설이 위협받습니다. 4단계 통제와 구조입니다. 도로를 막아야 하고 배를 세워야 하고 현장 접근을 재조정해야 하고 추가 붕괴를 감시해야 합니다. 즉 이때부터는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라 대형 시설 운영 전체의 긴급 통제 상황이 됩니다. 5단계 연쇄 위험입니다. 첫 번째 산사태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취약기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이미 현장은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댐 본체 하나가 아니라 저수구역 전체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 즉 산샤댐 주변 산이 무너지면 벌어지는 일은 과도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샤댐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는 정말 본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확인한 저 위험한 산 사면들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